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사무대행기관 한국경영원입니다. 4대 보험 마스터를 고민하는 당신을 위한 교육, 4대 보험 실무 업무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교육은 세무회계사무소 종사자, 기업의 4대 보험 담당자와 사업주 등 4대 보험을 알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학습은 보수총액 신고, 세무회계사무소 더전 사용자 편입니다. 보수총액 신고 이론과 실제 신고 과정을 보신 후 편리한 보수총액 신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의 보험료 정산 내용입니다.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보험료 정산을 각 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으니 보험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3월에 보수총액 신고,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는 신고서 제출이 생략되며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5월에 신고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전년도 근로자 중 퇴사자까지 포함한 보험 적용 대상자를 신고하고 건강보험은 전년도 12월 말일 현재 건강보험 취득자만을 대상으로 신고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장 사장님은 3월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5월에 별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험료 정산으로 보험료를 많이 납부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할 정산보험료가 발생하며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부과합니다. 정산보험료가 4월에 보험료를 초과한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정산보험료를 2등분하여 4월, 5월 보험료에 부과합니다. 건강보험은 정산금액이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5회의 당연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일시 납부 또는 10회 이내로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보수가 잘못 신고되었거나 기준소득 월행 특례로 보수 변경 신고를 한 대상자가 아니라면 보험료 정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 건강보험은 월평균 보수가 결정되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해당 보수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는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가고지 사업장이 대상이며 근로자별 2020년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신고 대상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비즈C에서 신고 대상 근로자 정보를 제공해드리며 더전 프로그램에서 신고 자료를 전송하시면 신고 자료 전송 직후 공단 정보와 비교하여 정보가 다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일용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해당 내용도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 3월 10일까지 신고 자료를 전송하시면 고용산재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모두 업무 대행해 드립니다. 전년도 보험료 정산이 기준이 되는 연간 보수총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정보가 있으면 근로자 개인별로 신고하고 고용정보가 없으면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보수총액으로 신고합니다. 그 밖의 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및 근로자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은 적용 제외하고 산재보험은 보수총액 신고 대상입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산정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더전 프로그램에서 보수총액 신고 자료를 전송하시면 한국경영원은 기장사업장에 상용근로자, 고용정보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일용근로자와 고용정보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는 연간 보수총액을 구분하여 산정, 신고 대행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 12월 말일 현재 건강보험 취득자만을 대상으로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신고합니다. 더전 프로그램에서 전송해주신 자료 중 재직 중인 상용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합니다. 2020년에 휴직자가 있었고 휴가 중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가 있었다면 고용보험은 보수총액에 포함, 산재보험은 제외,
건강보험은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근무 월수에 포함하고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포함하는 등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사업장은 보수총액 신고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장 사업장이 보수총액 신고 대상인지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는 누구인지 확인을 위해서는 비즈시 로그인 후 마이 오피스에서 보라색 탭을 선택하시면 보수총액 신고 대상 사업장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경영원으로 보수총액을 접수한 사업장은 신고 즉시 미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단 중에서 하나의 사업장을 선택하시면 고용산지 보수총액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 대상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라색 탭에 사업장이 없다면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에 고용산지 보수총액 신고는 완료된 것입니다. 건설업은 3월 말까지 고용산재 계산확정보험료 신고 대상이며 파란색 탭을 선택하시면 신고 대상 사업장 명단도 제공됩니다. 지금부터 더 좋은 스마트 AI를 이용한 보수총액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사급여 메뉴 중 사회보험에서 차대보험 위탁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2020년 자료를 전송하셔야 합니다. 상용직 근로자의 과세 금액이 확인되며 법인 사업장의 대표자는 고용산재보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자 여부를 1번 여로 선택해 주세요.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 배우자 및 친족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대표자 여부를 1번 여로 선택하셔야 고용산재보험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일용직 근로에서는 일용직 사원의 과세 금액이 확인됩니다. 근로 형태가 시급직이라 해도 월 60시간 미만 근로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시급직 근로자 보수도 일용 근로자 보수 총액으로 자료가 전송됩니다. 60시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보수 총액을 신고하실 경우 더존에서 자료 전송 후 비즈시에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 및 전송을 선택하시고 월별 합계에서 제작을 선택하시면 제작이 완료되고 전송하시도록 안내합니다. 얘를 선택하세요. 보수총액 신고 자료 전송 후 확인사항이 없는 사업장은 접수증이 제공되며 복지공단 신고 대상과 더존 전송 자료가 다를 경우 검증 시스템이 나옵니다. 공단 자료와 비교된 내용을 보고 직접 수정하고 싶으시면 예, 수정하겠습니다를 한국경영원에서 공단 정보 확인하여 신고하시도록 하시려면 아니요, 고용정보대로 신고하겠습니다를 선택해 주세요. 직접 수정을 선택하시면 검증 결과가 확인됩니다. 근로자 입사일, 퇴사일이 고용산재보험과 다를 경우 공단 정보를 확인 후 신고하시면 고용산재보험에 고용정보가 없는 대상자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 가족인지 확인하세요. 재직자의 급여가 0원인 월이 존재할 때 해당 기간이 휴직 기간일 경우 휴직 사유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이 끝나면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를 선택해 주세요. 건설보험료 신고 대상 사업장과 2020년 이전 보수가 전송된 자료는 2020년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반려되며 검증창에서 반려 사유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A에서 전송한 자료가 비즈시 고용산재 보수총액에 반영된 화면입니다. 전송한 내용의 수정을 원하실 경우 수정 후 다시 전송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에 예를 선택하시고 일용 근로자 보수총액과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구분하여 신고하시려면 상용 근로자 이외에 추가 신고할 근로자가 있습니까에 예, 있습니다를 체크해 주세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입력하시고 입력한 금액만큼을 일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연간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시고 사무대행 기관 전송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전송된 내용으로 고용산재 보수총액을 신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부터 위탁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에 보수총액 신고 안내 공문을 발송합니다.
2021년 3월 10일까지 접수하시면 고용산재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모두 대행 신고합니다. 미위탁 사업장도 지금 위탁 신청하시면 신고 기한 내에 BGC에서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를 확인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 내용을 함께 학습하셨습니다. 학습하신 내용으로 업무 처리 자께서 정확하고 편리한 보수총액 신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후 변경사항 등은 BGC 자료실 또는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보험사무대행기관 한국경영원입니다. 고맙습니다.